여러분, 복이 가득한 집을 만들려면 먼저 주변을 살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변화를 줌으로써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큰 행운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작은 변화의 시작, 집안에 두기만 해도 재물운이 스며들고 건강도 지키는 고마운 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아함의 상징, 매화입니다. 매화는 단순히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옛 선비들은 매화의 매자를 매개로 풀이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좋은 기운을 끌어오는 식물로 여겼습니다. 재물운뿐만 아니라 좋은 운이 시작되는 길목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매화가 오복을 상징한다고 하여 수명, 부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을 의미합니다. 오복의 뜻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명은 천수를 다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 즉 오래 사는 것을 뜻합니다. 부는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부의 복, 즉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령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 즉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유호덕은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 즉 도덕을 좋아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종명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 즉 좋은 죽음을 뜻합니다. 오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건강, 사회적 신뢰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에는 건강한 몸, 좋은 배우자, 넉넉한 재산, 적당한 일거리, 참된 친구를 현대판 오복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매화는 단순히 돈을 넘어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지닙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의 끈질긴 생명력은 우리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고난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처럼 매화는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두는 정신을 상징합니다. 집안에 매화 그림이나 작은 매화 화분을 두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회와 재물이 들어올 통로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매화를 보며 인내와 끈기를 배우고 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재물운을 불러온다는 심리학적인 해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매화는 특히 동쪽이나 남동쪽에 배치했을 때 그 기운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 방향은 새싹이 돋아나고 성장하는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집안에 새로운 시작과 번영의 기운을 불어넣고 싶다면 매화를 꼭 고려해보세요. 매화의 은은한 향기는 집안의 분위기를 고요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주어 중요한 결정이나 산업 구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입니다. 옛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매화와 새의 조합은 재물이 날아드는 길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귤나무입니다. 노랗게 열린 귤들이 마치 돈이 주렁주렁 열린 것처럼 보여 절로 미소가 지어지죠. 귤나무는 행운과 부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풍요로움과 결실을 의미하는 귤나무를 집안에 두면 재물이 끊이지 않고 들어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황금색 열매가 재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인식됩니다. 실제 귤나무를 키우면서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어 긍정적인 재정 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 곧 재물의 성장과 연결되는 거죠. 귤나무의 달콤한 향기는 집안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는 재정적인 안정감을 넘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풍수적으로 귤나무는 특히 거실에 배치했을 때 가족의 화목과 재물운을 동시에 상승시켜줍니다. 또한 귤나무는 햇빛을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므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어 그 기운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 아래에서 쉬면 복이 온다는 옛말처럼 귤나무는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비로운 식물 여인초 또는 극락조입니다.
몬스테라와 마찬가지로 넓고 둥근 잎을 가진 여인초는 좋은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인초가 꽃을 피우는 모습은 마치 극락조가 날개를 펼치는 것 같다고 하여 극락조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곧 행운과 성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열대지방에서는 극락조가 희망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그 꽃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이 식물 또한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크고 웅장한 자태는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물운의 기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식물 자체의 웅장함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곧 우리의 재정적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인초의 우아한 곡선은 집안의 기운을 부드럽게 순환시키고 날카로운 기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적으로 여인초는 거실의 코너나 현관 입구에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곳에 두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재물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세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인초는 증산작용이 활발하여 실내 습도를 조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쾌적한 환경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이는 곧 현명한 재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고한 자태의 난초입니다. 예로부터 난초는 군자의 상징이자 풍수적으로 매우 귀한 식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공자님께서도 난초를 착한 사람과의 사귐에 비유하며 그 고귀함을 칭송하셨죠. 난양은 백리를 가고 군자의 덕은 천리를 간다는 옛말처럼 난초는 맑고 깨끗한 기운을 발산하여 집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인연과 재물을 불러들입니다. 특히 난초 특유의 은은한 향기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어 금전적인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집안으로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싶다면 먼저 마음이 평온해야 한다는 옛말처럼 난초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재물운을 위한 기반을 다져줍니다. 난초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돌볼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이는 재물을 모으는 과정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때 비로소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지혜를 난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풍수적으로 난초는 특히 공부방이나 서재에 두면 학업운과 사업운을 상승시키고, 거실에 두면 가족 구성원 간의 화목을 도모하여 재물이 흩어지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난초의 청아한 기운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하여 결국 재정적인 성공을 위한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특히 흰색 난초는 깨끗하고 순수한 재물운을 상징하며, 자주색 난초는 권위와 명예를 동반한 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실내 대나무입니다. 사무실이나 공부방에 두면 좋은 이 식물은 곧게 뻗은 줄기처럼 꾸준하고 견고한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대나무는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중국 속담에 대나무는 항상 굳게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우리에게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재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지만 겉은 단단하여 겸손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특히 실내 대나무는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가 재물운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대나무가 말해주는 듯합니다. 풍수적으로 대나무는 성장을 상징하며 특히 승진이나 산업 확장을 염원할 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동쪽이나 남동쪽에 배치하면 생명력이 더욱 활발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나무는 빠른 성장 속도와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재물이 빠르게 불어나고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나무의 고든 기상은 여러분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렬한 매력의 안시리움입니다. 붉은색 안시리움이 특히 인기가 많지만 분홍색 등 다양한 색상이 존재하죠.
안시리움은 열정적이고 활기찬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곧 사업 번창과 성공을 의미합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색이었으니 붉은 안시리움은 그 기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붉은색이 악귀를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거실이나 현관에 두어 집안에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불어넣어 보세요. 이 활기찬 에너지는 우리 스스로를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게 할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안시리움은 특히 남쪽에 배치했을 때 그 화려한 기운을 최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쪽은 명예와 성공을 관장하는 방향이기 때문이죠. 안시리움에 빛나는 꽃은 여러분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또한 안시리움은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흡수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도 뛰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은 재물운을 이끄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안시리움이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잎이 복스럽게 겹겹이 쌓인 금전수입니다. 이름부터가 돈나무인 금전수는 재물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잎이 동전처럼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은 돈이 불어나고 쌀이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풍수에서는 잎이 두껍고 윤기 나는 식물이 재물을 모으는데 특히 좋다고 보는데 금전수가 바로 그 전형입니다. 금전수는 강인한 생명력과 병충해의 강한 특성 덕분에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어 더욱 사랑받습니다. 번식력도 뛰어나 작은 잎 하나로도 새로운 개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는 재물이 끊임없이 불어난다는 상징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현관 입구에 두거나 금고 옆에 두면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자들은 가게 입구에 금전수를 두어 번창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금전수는 특히 빛이 부족한 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실내 어디든 재물운을 채워넣고 싶은 곳에 배치하기 좋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작은 잎들이 모여 큰 나무를 이루는 금전수는 꾸준한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다음으로 푸른 잎이 매력적인 행운목입니다. 행운목은 그 이름처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진 식물입니다. 특히 물꽂이로도 잘 자라며 꽃을 피우면 더욱 큰 행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운목은 물을 좋아하는 특성 덕분에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집안의 기운을 맑게 유지해줍니다. 맑고 깨끗한 기운은 좋은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기본이 되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행운목을 신성한 식물로 여겨 행운과 번영을 기원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거실이나 침실에 두면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마음의 평화가 곧 재정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운목에 굳게 뻗은 줄기는 목표를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상징하며 잎의 무성함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풍수적으로 행운목은 특히 동쪽이나 남동쪽에 배치하면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동시에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물에서 자라는 특성 덕분에 수기를 보충해 주어 재물운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해줍니다. 물이 흐르듯 돈이 들어온다는 옛말처럼 행운목은 여러분의 재정적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꽃을 피우기 어려운 식물이지만 만약 꽃을 피운다면 그 해에 엄청난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합니다. 이 희망 자체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싱싱한 기운이 넘치는 산세베리아입니다. 산세베리아는 밤에 산소를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합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는 건강운뿐만 아니라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처럼 산세베리아는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의 중요성을 동시에 일깨워줍니다. 특히 산세베리아는 잎이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업 번창과 승진 등 긍정적인 기운의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무실이나 서재에 두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세베리아의 강한 생명력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성장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재정적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풍수적으로 산세베리아는 특히 현관이나 거실에 두면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집안의 좋은 기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산세베리아는 키우기 쉽고 관리가 용이하여 식물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손쉬운 관리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장점이죠.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란다는 말처럼 산세베리아는 여러분의 재정적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줄 것입니다. 잎의 모양이 칼날처럼 날카로워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잘라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만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다육식물 중에서도 독특한 매력을 가진 염좌입니다. 염좌는 잎이 동전 모양과 비슷하고 풍성하게 자라는 모습이 마치 재물이 쌓이는 것 같다고 하여 돈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잎이 두툼하고 통통한 다육식물은 재물을 잘 축적한다는 풍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염좌는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 생명력이 강한데 이는 우리에게 끈기와 인내를 상징하며 재물을 모으는 과정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꾸준함이 재물을 부른다는 속담처럼 염좌는 인내심을 가지고 재정을 관리할 때 큰 부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은 화분에 심어 거실 테이블이나 책상에 두면 좋습니다. 돈은 꾸준히 모아야 한다는 심리적 메시지를 염좌가 전달하는 것이죠. 풍수적으로 염좌는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사무실 책상이나 카운터 옆에 두면 사업 번창과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염좌는 잎에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염좌의 통통한 잎은 재물이 가득 찬 주머니를 연상시키며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부유함을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화와 조화의 상징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 예로부터 평화,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식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올리브 가지는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길고 푸른 잎사귀와 작은 열매들은 집안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순환시킵니다. 특히 올리브 나무는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는 곧 가족의 화목과 재정적 안정을 의미합니다. 집안에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면 자연스럽게 재물운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한다는 옛말처럼 올리브 나무는 화목한 가정이 재물운의 근간임을 보여줍니다. 올리브 나무를 보며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관리하고 축적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올리브 나무는 특히 햇볕이 잘 드는 거실 창가나 발코니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의 좋은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집안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올리브 나무는 장수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 재물운뿐만 아니라 건강운과 장수운까지 기원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올리브 열매는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며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을 머금은 올리브 나무는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하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식물들을 둔다고 해서 갑자기 돈벼락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풍수와 심리학 그리고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가 결합된 이러한 식물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옛 선조들은 복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이러한 식물들을 배치함으로써 여러분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멋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식물이 주는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와 환경적 개선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이 식물들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재물의 상징을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결국 재물운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시들거나 죽어가는 식물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든 꽃이나 넝쿨 식물, 그리고 음기가 강한 시클라멘, 그리고 잎이 뾰족하거나 가시가 있는 선인장 같은 식물은 주의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뾰족한 것이 날카로운 기운을 발산하여 불화를 초래하거나 재물이 흩어지게 한다고 봅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끊임없이 관리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살아있는 생명처럼 관리하고 보살필 때 비로소 불어나는 법이죠. 시들거나 병든 식물은 즉시 제거하거나 회복시켜야 합니다. 방치된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침체시키고 재물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늘 푸르고 생기 넘치는 식물만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물들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집안을 재물운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큰 재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식물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처럼 여러분이 심은 재물운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